실진 하이솔루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모주는 오픈빨이 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하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처음에 이제 한번 상한가를 간 다음에 지금 좀 머무르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한번 지켜볼까요? 내일 지켜보고 내일도 만약에 이 위에 있다. 어저께 상한가 위에 있으면은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많이 사시면 안 돼요. 많이는 사지 마시고요. 요 위에 있다. 이게 지금 가라우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는 말고 조금 한번 사볼까요? 근데 만약에 이 밑으로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약간 좀 처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위에서 있으면 또 약간 아직 매수 세력이 좀 매수의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진행해도 될까요? HMM이 그죠? 지금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HMM이 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때 좀 지겨울 때 있잖아요. HMM 지겨울 때 이때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HMM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실적이 기대가 되니까 급락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실적이 받쳐주거든요. HMM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7조 정도 돼요. 17조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만에 2조 4천억이에요. 그럼 3, 4분기를 만약에 합치면은 거의 뭐 한 5조대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4조대 아니면 5조대인데 시가총액이 17조인데 영업이익이 4조대면은 뭐 나쁘지 않죠. 지금 그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뭐 20% 이상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충분히 좀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쁘진 않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HMM이 그동안 많이 급상승했잖아요. 실적이 좋은 만큼 급상승을 했고 고점에서 한번 꺾였어요. 근데 HMM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컨테이너 선을 이렇게 운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수 산업이잖아요. 해양 운수. 그렇다 보니까 성장성은 약간 제한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관점이고요. 그런 성장성이 제한적이면 과연 이거를 뚫고 여기까지 확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대심이 새롭게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적이 엄청나게 더 늘어야지만이 저 전고점을 가뿐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HMM이나 약간 어떤 여러분 보세요. HMM이 해양 운수죠. 지금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어요.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성장성은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때요, 여러분? 포스코도 실적이 좋죠. 실적이 좋은데 이게 뭔가 성장성이 있어서 확 뚫고 가기에는 그죠. 이제 포스코도 그렇고 운수 산업도 그렇고 조선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야.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건 좀 많이 조금 더 떨어졌네. 이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뭔가 뚫고 확 올라가기에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딱 좋아요. 대한전선 한번 볼까요? 대한전선은 낚시가, 왜냐면 대한전선이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에 건설주가 좀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현대건설이 지금 반등했죠. 현대건설 반성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이제 반등이 좀 조정받네요. 대우건설. 그러니까 이게 건설주가 좀 뜨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뭐 2,500원인데 뭐 그죠?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겠죠. 반등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건설주에 대한 어떤 기대심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멘트 회사는 어떻게 됐죠? 아시아 시멘트가 없나요? 시멘트 회사가 또 뭐가 있죠? 뭐 시멘트 회사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네요. 한국가스공사는 조금 지겹죠. 한국가스공사가 요즘에 약간 이제 유틸리티 비즈니스가 그죠, 뭐 가스, 뭐 전력 이런 쪽에 보시면 차트가 그죠,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고 이게 무겁다는 게 뭐냐면 일단 쭉 이게 보면 쭉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죠, 물린 사람들이 많겠죠. 물린 사람들이 많고 올라갈수록 이제 뭐 굉장히 좀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많습니다. 올라오면은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고
거기다 이제 가스공사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뭐 성장성이 막 있고 이렇진 않아요. 그죠? 안정적이긴 하죠. 뭐 가스는 무조건 써야 되니까. 도시가스 써야 되죠, 저희.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또 써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좀 느리다. 느리다 이런 것도 배당은 요즘에 안 주네요. 배당을 왜 안 줄까요? 배당이 왜 안 나올까요? 가스공사인데. 그죠? 약간의 배당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더 약간 힘을 못 받는 느낌이네요. 왜 배당을 안 줄까요? 가스공사는 배당을 뭔가 많이 줄 것 같은데 배당이 없으니까 이런 관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기술은 좀 느려요. 그죠?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기술 어떻게 알고 매수하신 거죠? 하나기술이 뭐 새로운 특별한 게 있나요?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고 지금 적자가 나잖아요. 그죠? 적자가 나는데 하나기술을 제가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하나기술을 어떤 거죠? 전자장비 기기인데 2차 전지 중 2차 전지 관련주고는 배터리 이런 것들의 관련주가 있네요. 예, 뭐 2차 전지 관련주면 그죠? 뭐 2차 전지 관련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죠? 저희가 조금 한 번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죠. 왜냐면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죠? 이미 좀 약간 저점을 잡은 느낌이긴 해요. 약간 이런 관점이고요. DYNF, DYPNF 한번 보시면 이거는 약간 빠지는 느낌이네요. 빠지는 느낌인데 이게 어떤 회사죠? 기계 쪽이고 이것도 4천억짜리 회사고 이게 한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약간 싸지는 않은 느낌인데 이게 어떤 회사죠? 뉴매틱 컨베잉 이게 어떤 거죠? 뉴매틱 컨베잉 DYNF 이것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업이죠? 플라스틱. 이게 환경 쪽이네요. 그죠? 그린 에너지. 그죠? 환경 쪽 약간 비즈니스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은 그죠. 약간 이게 약간 테마가 있어요. 그죠? 이제 환경에 대한 약간 관심이 확 몰릴 때가 있고 약간 아닐 때가 있는데 또 이제 약간 이제 이 시장에서 약간 인기가 없으면 약간 빠지는 느낌이죠. 근데 뭐 바이오 같은 이런 환경 쪽은 계속해서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환경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노루홀딩스가 우선주 같은 경우에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약간의 건축 자재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주가 뜨면 같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한전선이나 뭐 노루홀딩스나 그죠?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이런 건설주가 같이 상승을 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배당도 높습니다. 노루홀딩스는 3%나 되고 왜 우리가 노르표 페인트 이게 굉장히 좀 브랜드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노르표 페인트가 익숙하기 때문에 뭐 전혀 그죠?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시간 싸움인 거죠. 이것도 시간 싸움인데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는 여러분 조금 변동성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세미시스코를 언제 매수하셨죠? 이게 보시면 SHY님께서 3만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3만원이면은 뭐 비싸게는 안 사셨네요. 어디서 사신 거죠? 저는 이게 궁금해. 어디서 여기에서 샀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샀는지 그죠? 3만원대를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 여기에 샀는지 이제 좀 조금 이제 제가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사실은 좀 지겨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고점에 지금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기다리다가 이제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미시스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 과연 버틸 수 있는 배당이 있느냐? 배당이 없고요. 그렇고 일단은 막 수익이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2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제 업황은 좋죠. 업황은 좋은데 어떤 수익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배당이 낮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때 어떤 주가가 떨어지는 같은 느낌이 들 때 물타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차는 저도 10%나 들고 있는데 그죠? 이게 뭐 요즘에 도요타는 요즘 어떻게 됐나요? 도요타 한번 구경 좀 할까요? 일본의 도요타가 그때 한번 많이 빠졌다고 도요타는 많이 반등했네요. 이때 빠진 이유 아시죠?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도요타가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뭐 글로벌
자동차를 뭐 한 30% 줄인다, 20%인가 30%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줄인다라고 해서 지금 확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좀 엄청 지겨워요. 뭐 이제 이것도 시장 관점인 거죠. 이제 시장에서 언제 자동차 업황에 돈이 다시 들어갈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라고 말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2차 전지,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두산인프로코가 그때 증자 때문에 그죠, 좀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이 인수가 됐죠. 인수가 되고 나면서 약간 이제 그죠, 기대심이 좀 떨어지고 그죠, 아무래도 좀 이제 한 이벤트가 하나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관심이 없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두산인프로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냐면 포크레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이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산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는 포크레인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포크레인 건설기계죠, 여러분. 이 건설기계, 포크레인을 만드는 회사죠. 건설 그죠? 항상 이제 그죠?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이 포크레인이 보이는데, 이걸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같이 엄청나게 금방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전에 똑같은 거죠. 아까 대한건설, 노르포페인트, 두산인프로코. 왜냐면 다 건설업종이잖아요. 다 건설업종, 그죠? 약간의 건설주. 뭐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두산인프로코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은 관점이네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때 이렇게 매수하는 주식은 여러분 무조건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은 매수하셔도 돼요. KG케미칼은 나빠 보이지 않는데 그냥 모양만 봐도 추세가 약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실적도 안 나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되고, 아유, 시가총액이 4,700억인데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무려 4조나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4천억 가까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KG케미칼을 오히려 추가로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번 볼까요? KG케미칼 뭐가 이렇게 좋은 거죠?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재무가 왜 이렇게 좋은 거죠? KG케미칼 뉴스 한번 볼까요? 어, 주당 4, 이건 옛날 뉴스네요. 비료 회사네요. 한번 볼까요? 아닌데. 철강이 63%, 전자결제 20%, 미디어 금융 4%, 화학 4.2%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나쁘지 않아요. KG 케미칼. 뭐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지주회사인가요? 별도로 보면. 별도로는 굉장히 약한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KG 케미칼이,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KG 케미칼이 건설 소재와 비료의 재료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 중입니다. 하고요. 여기 보면 건설 관련 화학 소재 사업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 천연 성분 작물 보호제, 미생물 제재, 친환경 농자재 등의 생명 농업 사업을 전개 중인데, 연결 기업 사업의 성격에 따라 7개 부분이 연결되어 있네요. 화학, 에너지, 전자결제, 미디어, 교육, 사업, 요식업, 기타로 분류되고 있네요. 이거 지주회사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게 케미칼이 비료회사인데 지금 뭐 철강 63%나 나오는 게, 왜냐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KG 동부제철의 어떤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됐을 때 이게 훨씬 더 크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일단 지켜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본연의 비즈니스보다 연결된 회사들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G ETS, KGTS도 지금 추세가 막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올랐다가 조정받는 것 같은데 확 떨어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확 떨어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KG 아까 보면 이거는 한 시가총액이 한 6,500억 정도고요. 이것도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이것도 실적이 좋아서 아니 뭐 이거 둘 다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일단은 근데 이제 KG ETS는 좀 너무 급등한 느낌은 있어요. 그죠?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거는 KG ETS는 한번 지켜보고 아까 전에 KG 케미칼 KG 케미칼은 일단 보시고 거래가 좀 나온다는 생각이 드시면 뭐 좀 추가 매수 하셔도 되겠는데요. 실적이 워낙에 좋아서 예, 뭐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추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럼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MC넥스도 뭐 이 추세가 좋네요. 그죠? 이제 올랐다가 이런 보면 그죠? 전 고점에 뭔가 약간 걸치는 느낌이에요. 그죠? 여기도 걸치고 있고 여기도 걸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일봉으로 한번 보면 요즘 좀 지겨웠네요. 지겨웠는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그라미 또 쳐놨네요. 거래가 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겨울 수 있어요. 그죠? 좀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질문을 하면 그죠? 한번 우리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보시면 MC네크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고 그죠? 이것도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아마 휴대폰 주변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봤어요 저희가 이런 사업 분야를 뭐 휴대폰 주변 기기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MC넥스를 한번 지켜보죠. 지켜보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없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CMS 에듀의 지금 차트입니다. 주봉을 볼까요? 월봉을 봐요. 그럼 약간 빠지는 느낌이죠. 그럼 실적을 볼게요. 시가총액은 1,300억 정도 되고요. 1,300억인데 매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빨간색이 없어요.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진출을 하는 거 아닐까요? 수강료 수입. 이런 어떤 교육 컨텐츠네요. 에듀라고 붙었으니까 그죠? 이거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자가 일단 안 나잖아요.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죠? CMS 에듀 한번 볼까요? 어떤 뉴스가 나왔죠? 회계기준 위반. 회계기준 위반이 왜 걸렸죠? 이게 뭐죠? 회계기준 위반이 걸렸습니다. 이게 검찰까지 나오나요, 지금? 매출 계상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퇴직금 부채를 과소 계상한 뭐 통보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뭔가 그죠? 약간의 그죠?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뉴스가 좋은 뉴스가 아니라 약간 뭐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까지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죠? 이게 뭐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조심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이게 유상유증보다 지금 이게 지금 이게 회계 위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보는 재무상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좀 CM 이거를 박미라님 조금 더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한양행은 뭐 배당도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한 주를 주고 뭐 그냥 포트폴리오로 그냥 꾸준히 사모아가면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최근에 좀 반등도 많이 했습니다. 임원진이 장내에서 매수한다고 하면 뭐 좋은 뉴스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그죠? 뭔가의 어떤 그죠? 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한양에 뭐 다 일치하진 않잖아. 일치하진 않는데
뭐 이런 게 있네요. 유한양행. 여러분 보시면 유한양행. 미국 연구팀이 효능을 확인했다. 코로나 변이 잡는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의 강세. 그런 뉴스가 막 나오네요. 그죠? 유한양행이면 그죠? 유한양행이 뭐 이런 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보통. 조금 그죠? 언론 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유한양행은. 우리가 오래 지켜보면 알잖아요, 어떤 기업인지. 그래서 일단은 유한양행 좋은데요, 여러분. 일단 유한양행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뭐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반등했잖아요, 그죠? 뭐 반등하고 지금 뭐 코로나가 아유 갈수록 그죠? 뭔가 이제는 뭔가 우리가 그죠? 가면 갈수록 뭔가 모든 거를 그죠? 약간 좀 요즘 더 무료한 것 같아요, 그죠? 무료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점점 이제 제한되는 게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사람들 만나기도 좀 힘들고, 그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한양행이라는 그래도 이제 신뢰할 만한 기업에서 어떤 경구 치료제 얘기가 나오니까 예,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죠? 포스코 ICT는 좀 느린 주식이거든요. 그죠? 이제 왜 이제 약간 느리다라고 하냐면 이게 IT 서비스인데 아마 포스코 업체에 여기 보면 동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처리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면요. 철강 분야를 주력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핵심 ICT 솔루션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포스코 프레임 플랫폼을 기반으로 포스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확대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회사인데 포스코를 한마디로 IT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포스코의 한마디로 어시스트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월봉입니다. 이제 주봉으로 볼까? 이게 주봉이고 이게 포스코 ICT고 이게 포스코 회사. 그러니까 포스코가 더 빠른 느낌인 거죠. 그죠? 왜냐면 이 포스코 ICT라는 회사의 매출이 어디서 나왔냐면 포스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포스코가 잘 돼야지만이 포스코 ICT에 더 투자할 수 있겠죠. 뭐 우리의 어떤 이런 더 효율적으로 어떤 이 전산망을 구축해라 라든지 더 뭔가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게 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포스코가 힘들어지면 투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좀 느리는 거죠. 느립니다. 그래서 느리겠죠? 아마 실적도 크게 늘지 않고 그죠? 여기 계속 9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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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억이겠 조금 오래 좀 빠졌어요.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8,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포스코가 지금 업황이 나쁘진 않아요. 업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8,800원 언저리로 이제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셨네, 그죠? 이쪽에서 매수하셨으면 반등을 하면 이것도 이제 너무 오래 들고 왜냐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들고 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물량 조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이노텍은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도 이것도 사모아 가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LG이노텍이 뭐냐면 LG 그 애플의 그 스마트폰 그죠 카메라 모듈을 공급해요. 애플이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잘 되잖아요. 지금 뭐 세계 최고죠.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뭐 3천조 원 수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무려 뭐 6배 이상 정도 되는데, LG노텍이 삼성 애플에 지금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자, 보면 시가총액이 5조잖아요. 5조인데, 시가총액이 5조입니다. 5조인데, 작년에 매출이 무려 10조. 올해 매출도 10조가 넘어가죠. 그리고 시가총액 5조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1조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 거의 20%까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도 워낙에 좋고 그죠? 실적도 빵빵하고 거기다가 뭐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좀 지금 뭐 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속상해 하시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추세도 좋습니다. 이게 월봉 차트인데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전고점 다 뚫고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